안녕하세요, 동아리 연합회 친구들. 첫 번째 안전교육인 공연장 안전수칙에 대해서 얘기해줄 청소년 지도자 김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수련관에 맞춰서 한울림관, 즉 실내 안전 공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전교육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입퇴장과 공연 중에 어떠한 안전수칙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야외 공연에는 어떠한 안전수칙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왜 필요할까요? 네, 공연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 안전자는 공연을 할 때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안전교육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공연할 때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안전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안전교육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자, 안전사고 발생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은 개인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재 및 도구 파손이고, 세 번째는 공연 중 암전으로 인해서 시합 확보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한울림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전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암전들이 발생하죠.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면은 무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수칙 미준수. 다섯 번째는 바닥 재질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무대 조명이 추락해서 17년도에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1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장에서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무대 위 조명들이 전체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안전 담당자와 그 관람객, 공연팀 모두가 지시를 잘 따라서 인명피해 없이 사고가 마무리되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는 압사사고입니다.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 알제리에서 유명한 래퍼가 와서 관중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울림관 같은 경우에도 좌석은 300인석인데 썸머같이 바닥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때는 500인까지 착석이 가능해요. 그럴 때 입퇴장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가려고 해서 넘어진다든지 누군가를 밀치거나 했을 때 압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줄 서서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꼭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재 사고라든지 정전 사고, 구조물 붕괴, 테러 등과 같은 실내 공연장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입퇴장인데 우리 한울림관은 좀 특별하게 관람객도 공연팀도 전부 다 좌석에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입퇴장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연 입퇴장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시고,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줄을 서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공연장 입장 시 걸어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퇴장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같은 시간 내에 동일하게 관리를 받기 위함이고, 또 줄 서서 걸어서 입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한울림관은 원래 음식물이 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사온 음식, 마시는 물건들은 가져오실 수 없으세요. 이거는 외부 실내 공연장도 마찬가지라서 매너사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로 공연 장내 이동, 착석 시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밝은 화면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공연장 내로 들어가면 우리가 입장 조명을 밝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 시야는 바로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 처하게 돼서 좀 자칫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스텝의 지시에 따라서 좌열로 갈지 우열로 갈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장 시 자기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은 가방도 가져오고 외투도 가져오고 또 응용 물품도 가져오고 공연 물품도 가져오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분실물도 잘 챙겨주시고, 자기 자리에 쓰레기 있는지 한 번만
또 확인해 주셔서 매너 있는 공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 대피로입니다. 한울림가는 총 5개의 비상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퇴장 하시는 그 양쪽 문과 좌석 앞쪽에 보이는 양쪽 문이 있고, 또 공연팀은 대기실로 빠지는 문이 있습니다. 총 5개의 출구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공연 중인데, 공연 중은 크게 공연자의 안전수칙과 관람객의 안전수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자는 이러한 3개의 안전수칙이 있는데, 무대 환경을 인지하는 것. 여러분들 무대를 보시면 마이크 선도 널브러져 있고 스피커의 위치도 다양각색이고 또 바닥의 재질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닥 재질 같은 경우는 신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무대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연 소품과 의상을 점검하는 것인데, 소품과 의상이 마찰이 됐을 경우 손상이라든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고 의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통한 동선 파악인데, 센터 관리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허설을 통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건지, 내 동선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될지를 파악하셔서 관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공연이 잘리진 않는지, 그리고 무대 바깥으로 나가진 않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자리 지키기,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공연 예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은 앉아서 자리 지키기예요. 암전 시에 이동 불가한 것은 원래 암전 때는 이동 불가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밖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면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공연팀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체 촬영 불가합니다.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시고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 예절, 과한 소리 지르기나 앞사람한테 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셔야 되겠죠. 이건 관람객과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야외 공연인데, 앞서 말했던 안전수칙과 다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야외 공연이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공연은 실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연장 라인 벗어난 곳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있던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환풍구에 있던 분들이 대다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환풍구는 공연 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연장이 아니었는데, 관람객들이 이 포미닛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하중이 되어서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장 라인 벗어난 곳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상 상황이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여벌 옷이라든지 얼음물 같은 것들을 챙기셔서 기상 상황에 대피할 수 있게 안전할 수 있도록 컨디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외 공연 구조물 때문에 다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내 공연장은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벽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야외 공연장은 전선이라든지 조명 기구라든지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 동아리 연합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 활동으로 갈 것인데, 안전한 공연 활동과 같이 체육 활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활동 안전수칙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위치한 해솔체육관 버전으로 들고 온 스포츠 동아리 담당자 서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체육활동 안전수칙은 3가지 목차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해솔체육관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체육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체육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솔체육관 이용 수칙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해솔체육관에 들어왔어요. 그때 친구들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밖에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신고 체육관으로 들어와요.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농구를 하느라 농구공을 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구 연습을 한 다음에 그대로 농구공을 두고 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공 장소죠. 거기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욕을 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매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에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그리고 정리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내 건강과 컨디션이 정상인지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장비가 필요한 운동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이 실내 장소에 출입구와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보합니다. 네 번째, 운동 중에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지 점검하고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을 이용한 운동 중에 안경 끼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안경에 맞지 않게 꼭 주시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기본 안전수칙의 세 번째를 보면 출입구 및 대피로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해솔체육관의 비상 대피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두 명의 친구들이 빨간색 점 위 현위치에 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둘이 화재가 발생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이야 외친 다음 자세를 낮춰서 포복 자세로 도망을 치는데요. 우리 체육관 도망칠 대피로는 어딨냐면요. 자, 볼게요. 네, 가장 안쪽에는 여성 탈의실 옆에 나가는 문이 있어요. 저기 비상구 표시도 있죠. 저쪽으로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왔던 출입구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물론 체육관에도 가운데 보면은 소화기와 소화전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상 대피도로 빠져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재 말고도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고 발생 시 안전 요령은 간단해요. 선생님께 즉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은 활동을 중단해주세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체육활동 안전수칙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야외활동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야외활동 안전수칙 교육을 담당하게 된 쭈쭈봉 이주봉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야외활동 안전수칙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안전사고 유형과 사례입니다. 자,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야외의 어떤 날씨나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또 야외 동식물들의 급작스러운 공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우리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조사해 보니 그 유형에서 개인의 부주의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첫 번째는 부스 체험 후 이동 중에 뛰어가는 다른 참가자와 부딪히면서 염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사례 두 번째는 이동 중에 핸드폰 사용을 하면서 바닥에 설치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타박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어울림마당, 그리고 우리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썸머와 같은 대규모 인원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날씨라고 하면 폭염과 한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날씨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야외 활동 중 동식물에 의한 사고, 벌에 쏘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벌레한테 물려서 몸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난다든지 풀밭에 누웠는데 풀독이 올라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씨에 관련된 안전사고인데요. 자, 우리 날씨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과 한파로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폭염이란 말 그대로 매우 더운 상황을 얘기해요. 매우 더운 상황인데, 우리 폭염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을 하고요. 35도 이상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땀을 많이 흘려서 나는 땀띠, 그리고 열경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몸에 열이 발산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열사병, 태양열 아래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체온은 높아지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우열증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병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혹은 내가 겪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자, 바로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먼저 환자를 대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젖은 수건으로 이제 그 몸을 닦아주면서 몸의 체온이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고, 물을 마시면서, 물을 섭취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 다음 의료진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파입니다. 자, 한파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한파주의보를 발령을 하고요. 영하 15도 이하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자, 그러면 한파와 관련된 질병과 안전사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저체온증, 그리고 두 번째는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얼어버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울이 되면 땅도 같이 얼겠죠. 그러면서 길이 미끄러워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안전사고와 같은 손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손상을 제외한 저체온증과 동상의 환자를 발견을 했을 때, 혹은 내가 그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우선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핫팩이나 담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몸의 체온을 높이고, 따뜻한 음료나 물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체온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료진에게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외활동 안전수칙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야외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도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외활동 안전수칙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예보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상 변화를 대비해서 여벌의 체온 유지할 수 있는 옷이나 용품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용품을 구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쫄딱 젖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날이 너무 더운데 쿨토시나 어떤 모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땡볕에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운 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자칫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꼭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그 날씨에 맞는 용품을 꼭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활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축구장에서는 축구복을 입고, 농구장에서는 농구복을 입고, 뭐 예식장에서는 정장을 입듯이 상황과 그 활동에 맞는 복장이 다 있어요. 다 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에 맞는 복장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스 활동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떡을 먹는 그런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떡이 이 기도에 막힌 거예요. 물론 이제 응급처치 과정 중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였지만 떡이 이렇게 기도에 막혀서 안타깝게 그 연예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스 체험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빨리 먹는 거 아니면 먹는 그런 거와 관련된 부스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음식물이 식도나 기도에 이렇게 걸리거나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전기를 사용하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날 것을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둔다거나 전기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전기를 이용한 전기 제품, 뭐 인덕션이나 뭐 글루건 등을 사용할 때는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활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 자, 우리 부스 활동 중에서도 이제 신체 활동이 필요한 그런 부스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저의 지인분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발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발차기를 이렇게 허리 높이까지 딱 발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아킬레스건이 뚝 하고 끊어지면서 거의 한 6개월가량 이렇게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사건 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체험 부스라면 활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꼭 안내해 주셔서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동아리 안전교육 이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